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저는 봄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박봄과 함께 올해 1년 정치와 법으로 쭉 열심히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EBS에서는 사실 사회문화 강의를 많이 해서 사회문화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냐면 정치학 전공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EBS에서 사회문화 강의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정치, 법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정치 강의, 그리고 법과 사회 강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최근 3년간 법과 정치라고 하는 과목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랑 법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수강후기 보면요. 저랑 법과 정치 하면서 너무 이해 잘 됐다,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 나왔다, 룸메이트랑 함께 했다, 이런 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올해 목표는 진짜 믿음을 주는 강의,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듣고 추천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그냥 단순히 수능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느낌, 그리고 감정 또는 뭔가를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풍요로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해주는 이 평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특징, 열정형, 친절형, 유머형, 네, 열정적으로 올해도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특징에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맞습니다. 예시 진짜 많고요. 풍부하고 우수한 자료들 정성껏 만들어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요, 재밌고 재밌는 네, 올해 더 재밌게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정치였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단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1단원 빼놓고는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따졌을 때는 법과 정치였을 때 정치의 내용은 거의 고스란히, 정치와 법에서도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지고요. 다만 법의 내용이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조금 어려웠던 부동산 관련된 것이나 사회법 파트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정치 파트에서는 지방자치 부분이 들어가고 외교 부분이 들어갔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또 정치와 법은 반드시 강사와 함께 실제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수능, 정치와 법 공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일단 EBS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11월에 개념 홀릭 정치와 법 오픈하고요. 1월 중순쯤, 1월쯤에서 수능 특강, 그리고 6월쯤에서 수능 완성 이렇게 오픈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정치와 법을 비롯해서 사회탐구 수능 준비한다라고 하면 문제집부터 삽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이거든요. 1월 달에 수능 특강 문제집부터 삽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와 법의 경우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반드시 개념을 탄탄히 다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개념을 듣고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법은 개념이 조금 어려운 대신 문제는 진짜 심플합니다. 알면 아는 대로. 그 이상 여러분을 꼬거나 또는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정치와 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개념 홀릭부터 심플하게 이 목표부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완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출 너무 중요한데요. 선생님, 기출과 이거 병행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집중해서 개념 홀릭만 해서 한 번의 성공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회독해서 제대로 한번 개념을 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수능특강과 함께 내지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까지 완강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건 겨울방학 때 하면 좋겠죠. 3월 학력평가를 볼 때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 익히고 여러분의 그 시작, 출발점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6월 모평 전까지 개념 원리 완강해도 되고요. 그것보다 늦었다면 여름방학 때 완강해도 됩니다. 제 말은 그렇게 늦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개념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수능특강 전에 개념부터 꼭 완강하셔라. 어느 시점이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개념 홀릭 강의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단원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단원 마인드맵 정말 중요한데요. 정치화법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각 단원마다 3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18개의 중단원이 있는 셈이죠. 수능은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의 단원에서 18문제, 내지는 조금 더 중요한 단원에서는 한두 문제 추가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강의에서도 단원 마인드맵, 단원 체계부터 잡아갈 겁니다. 무엇보다 똑똑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화법 내용은 진짜 많은데 20문제예요. 20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 제시했고요. 교과부가 제시한 성취 기준입니다.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가원 기출에서 어떤 개념이 얼마나 어떤 빈도로 출제되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게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 법,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시사 이슈 진짜 많이 활용할 거고요. 뉴스, 영화 또는 드라마의 소재까지 해서 재밌는 소재들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기사 보시죠?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검찰의 기소, 이혼 소송, 이혼 조정, 이와 같은 모든 신문의 내용들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재미있게 실제 적용될 수 있게 강의할 겁니다. 쓰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노트 따로 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쓰느라고 정신 팔려서 못 듣거나 강의 못 듣거나 이런 경우 없게 교재에 최소한을 따라 쓸 수 있도록 따로 별도로 노트 필요 없이요. 교재만 있으면 최소한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재미있게 꼭꼭 쓸 수 있게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쓰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문제도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쪼개고 분석했습니다. 빈칸 채우기 형태로, 때로는 OX 형태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진짜 꼼꼼하게 강의할 겁니다. 용어 하나,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 용어 하나까지, 그리고 사례 하나까지 꼼꼼하게 할 거고요. 처음에 반복, 마지막에 정리, 다음 시간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강의 맨 마지막에 개념 이슈 나갈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을 이슈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이슈에서 개념 이슈 또 그리고 수강 후기 열심히 적어주시면서 저랑 열심히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소통해서 제가 좋아지면 정치화법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도 쑥쑥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EBS 수능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정성껏 여러분 옆에서 이 수능 정치화법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